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이 44.4%로 전월 46.5% 대비 무려 2%포인트 하락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죠. 플랫폼 직방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확실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토대를 바탕으로 하자면 지난주 부동산원의 상승 거래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어떤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거래 비중은 38.4%에서 41.8%, 3.4포인트 정도 증가를 해서 상승 거래 줄고 하락 거래는 확실하게 늘어나는 하락 전환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최근에 신고가, 최고가 계속해서 갱신이 된다고 해서 집값이 반등으로 가는 거 아니냐, 다시 상승폭이라는 커다란 줄기에 합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실거래가 자료가 확실히 지금 모든 전국적 집값 추이가 완전히 하향세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직방 자료에 의하면 6.27 대책 전후의 거래시장 보시면 중위 거래 가격 확실히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전용 면적도 더 이상 이제 국민 평형이라 부르는 8사제곱보다는 그 이하의 이 평형수로 옮겨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몰빵해서 쓸 이유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30평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라. 자녀를 낳아도 한 명 이상 낳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세대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 거래도 줄어들고 거래량 줄어들고 평수도 축소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거익선이라 해서 TV 크면 좋고 아파트 평수 크면 좋다고 했는데 이거 다 옛말이란 얘기예요. 지금 거래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강남구가 확실히 거래량이 완전히 지금 쭈그러들었죠. 67건으로 쪼그라들었고, 송파구도 역시 339건에서 118건으로. 그래도 송파구가 지금 제일 강남 상구에서 규제 이후에도 오르고 있고, 또 거래도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곳이지만 118건으로 반 정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마포구 428건에서 41건. 거의 갭 투자의 천국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영끌들이 마포집을 잡으면 인생 역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엄청난 자금을 투입을 시켰죠. 근데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다는 건 앞으로 거래가도 엄청난 하락 국면에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영등포구도 많이 올랐었는데 456건에서 지금 64건으로 줄고 있고요. 노원구를 보시면 539건에서 128건. 노원구 역시도 엄청난 서울에서의 거래 회전율이 높은 곳이었는데 이 정도로 거래가 줄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향후 앞으로 거래 시장 역시도 확실히 중위 가격 이하로, 그러니까 5억대 거래로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 줄고 평수 지금 줄고 있죠. 평수 얘기가 나왔는데 소형 평수에 집중하시라. 그리고 분양 전환되는 곳이나 무순위 집집이나 공공분양도 확실히 좀 중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회전율이 좋아. 결국 아파트도 황금성 아닙니까? 일단 내놓으면 빨리빨리 집어가야 되는데 중대형 평수는 고점에 물려 있고 또 여기 찾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만 직접 건드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소형 평수는 이런 어떤 온도차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거래 회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형 평수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좋죠.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평촌 어바인, 여기 분양 전환 물량이 무려 104세대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3구제곱 소형 평수죠. 공급 금액이 확실히 소형이다 보니까 3억대 4억대입니다. 평촌인데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줍줍이지만 104세대나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분양 전환된 그런 어떤 아파트로서 지금 내놓은 건데, 임대 의무 기간 임대 후에 분양 전환을 실시하는 주택이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여기 평촌 어바인은 전매 제한 없고요, 재당첨 제한 없고요, 규제 지역 여부는 비규제 지역,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미적용됐지만 소형이라 지금 3억대 이 가격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한번 이 체크를 해볼 또 필요가 있죠. 지난번 평촌 어바인퍼스트 줍줍 한 가구가 나왔었는데 3,301명이 몰릴 정도로 엄청난 이 열기를 보였었는데 지금 시세는 20평대가 매물로 나와 있는 게 7억 정도 되고요. 6, 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5평은 8억 정도, 8억 중반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억대로 나왔다면 어느 정도 좀 필터링을 거쳐서 이거 내가 진입해야 되느냐 마느냐 결정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주택시장은 굉장한 혼조세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걸러버리시면 됩니다. 이거 전혀 내가 필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내가 진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걸러버리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소형 평수다라는 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금정력이 비교적 가까운 편인데 그렇게 가까운 도보권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소형 평수에 집중하면서 이게 반대적으로 최고가 거래량은 뚝 떨어지고 있죠. 74%나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와 최고가는 계속해서 랠리를 찍고 있다고 온 난리를 지금 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가 갱신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대부분 취소가 됐거나 혹은 연기가 됐거나 그러니까 뒤로 밀린 그런 어떤 거래들을 지금 땅땅 터트리고 있어서 마치 지금 현장에서 엄청난 신고가들이 갱신되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들여다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신고가 순위를 보면 대체적으로 1, 2, 3위 지금 강남구 보시면 7월달 건수가 하나 올라오고 6월달입니다. 다 112억, 103억 이게 아파트 값입니까 이게 도대체 홍콩에 있는 무슨 빌딩값하고 비슷해. 현대 1, 2차가 127억 찍었는데 이거 6월달 거래를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니까 뭔가 좀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케이스가 많습니다. 강남구 거래량 지금 8건으로 딸랑 줄었는데 엄청나게 올랐던 거래 량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죠. 근데 신고가를 이렇게 찍는다고? 이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실거래가 현장에서도 우성 7차가 지금 7억 7천 25% 하락했습니다. 29억에서 22억 7월 29일 거래입니다. 신현대 12차 역시도 90억에서 83억 7억 정도 하락했는데 이번 주 주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8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강남구 아파트 값이 또 얼마만큼 큰 폭의 파이를 기록하면서 깨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서초구도 최고가를 보시면 1, 2, 3위 7월달 거래 딸랑 하나 올라왔어요. 92억 레미안 원밸리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이는 6월달 거래입니다. 74억과 85억 그러니까 신고가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래량도 4건으로 지금 완전히 그냥 밑바닥을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서초구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레미안 원밸리가 최고가 찍었다고 했지만 92억에서 81억, 11억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351차 역시도 21억에서 18억, 3억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도 아직 머나먼 정글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가격 조정이 돼야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가격 90억, 100억 하는 아파트 한국에서 과연 자산시장의 어떤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격인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송파구 역시도 최고가 순위 1, 2, 3위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6월달 50억 찍었고요. 7월달 2건 올라오네. 송파구가 이렇게 2건 올라온 이유는 강남 상구에서 그래도 거래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고 거래량도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강남구처럼 100억에 가까운 그런 어떤 신고가는 나오지 않고 있죠. 대부분 40억, 50억 하는데 야, 이게 아파트 값이 40억, 50억 하는 것도 너무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송파구 거래량 많이 늘어났다고 했지만 지금 8월 달 들어서는 거의 빵건에 가까울 정도로 거래량이 완전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현장도 헬리오스 ET가 28억에서 22억, 6억 정도 폭락을 했고요. 송파 파인타운 5단지 역시도 15억에서 10억으로 5억 정도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확실히 지금 현장의 실거래가와 신고가 찍는 양상은 완전히 대비가 되고 있고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신고가 행진들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양천구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1, 2, 3위 보시면 여기 6월달, 7월달, 6월달 그러니까 7월달 거래가 38억 9천만 원 목동 신시가지 5단지가 나왔는데 그 나머지 건수들은 다 37억 41억인데 6월 이전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라.
양천구 거래량도 지금 뭐 7건으로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이 거래량은 지금 거래가에 확실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목동 한신천구 20억에서 11억, 8억 하락했습니다. 목동 우성 2차 14억에서 9억, 4억 5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거래가가 확실하게 지금 반등이 아닌 하락으로 가고 있다는 지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알량한 신고가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장난을 치니까 시장 자체가 이게 굉장히 불투명하게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등포구 역시 마찬가지. 1, 2, 3이 두 건이 7월달, 한 건이 6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65억이 나왔던 게 지금 6월달이고,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한 50억대로 나온 곳이 두 건 정도 되는데, 와, 영등포구가 최고가를 찍은 곳이 52억짜리가 있네요. 이거 참 비현실적이다. 영등포구 확실한 거래가는 뭐 거래량은 6건으로 줄고 있고, 실거래가도 뭐 삼익 아파트가 3억 4천, 물레 힐스테이트가 2억 9천. 지금 영등포가 떨어지는 추세가 조금 딜레이 되고 있죠.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호가세가 좀 많이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중순 들어서 어느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 마포구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것이죠. 근데 죄다 다 6월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30억. 평당 뭐 1억가는 이제 마포구가 될 거다 했는데, 대부분 6월 규제 이전에 나왔던 신고가들이고, 마포구 거래량은 뭐 거의 쪼그라든 상황이고요. 마포자인 힐스테이트 중심으로 해서 실거래가가 9억, 8억, 7억 뭐 뚝뚝 떨어지는 양상, 30% 이상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포에 엄청난 갭투, 그러니까 투기성 자금들이 많이 몰렸다가 빠지는 어떤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가격이 출렁거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고가 순위 노원구 보시면 1, 2, 3이 다 7월달 한 곳, 6월달 두 곳이 나와요. 대림벽산이 15억을 찍었고요. 나머지 14억, 13억인데 15억 5천만 원 대림벽산. 노원구가 뭐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강남 3구가 집값이 떨어지면 노원구가 상대적으로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현장 실거래가 보시면 거래량도 지금 뭐 22건에 그치고, 뭐 지난달 6, 7월 달에 뭐 엄청나게 거래량이 뭐 상한가를 뚫었었는데, 7월 달 들어서 뭐 반토막 나고 8월 달 들어서는 거의 뭐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쏙 하고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노원과 실거래가 현장도 지금 반토막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람 아파트가 7억에서 3억으로 3억 5천 하락하고 50%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지대림도 12억에서 9억으로 3억 4천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이 그동안 굉장히 좋았던 노원구도 이게 풍선 효과는커녕 계속적으로 하락 추이로 가고 있다. 근데 이 하락 추세를 신고가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대세는 못 이긴다. 전체적인 집값 하방 압력은 지금 집방의 지표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 이 지표도 상당히 하향세가 뚜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를 보면 다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5개 강역시가 조금 이렇게 올라선 건 이긴 반등은 아니죠.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름폭은 6주째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부동산원 그 지표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지금 이 지표가 나오고 있죠. 627 가계부채 대책이 이후에 매수세가 뚜렷하게 위축되면서 거래량도 빠르게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값 28주 연속 서울이 상승하고 있지만 둔화되는 주춤하는 모습이라는 얘기고, 송파 동작구는 그래도 여전히 호가세가 완고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 강남, 서초, 용산, 금천, 서울 전체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지표를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작구, 제가 좀 전에 동작구 말씀드렸는데 송파 동작구가 강세를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거래가 현장을 보면 대방주공 2단지가 9억에서 6억, 3억 정도 하락했습니다. 30% 이상 하락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시그널, 하락 시그널이 뚜렷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롯데캐슬 사당동에 위치한 15억에서 12억, 여기도 18% 이상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작구가 그리 뭐 엄청난 반등세로 다시 뭐 엄청나게 지금 하락세를 막고 있는 방어벽 역할을 한다? 글쎄요. 지금 실거래가가 굉장히 지금 여기도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경기도권 보면 2주째 보합인데 성남과 하남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성남 쪽하고 과천 쪽 그리고 하남 쪽, 이쪽이 조금 뭐 서울 입지가 좀 나온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적인 어떤 집값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도 지금 여타의 경기도권의 하락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은 2주 연속 보합, 광역시는 울산만 지금 상승한다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 가격 지수 역시도 지금 뭐 굉장히 전세가 씨가 말라서 월세로 전환이 되고 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세가가 엄청나게 오를 거 아니냐라고 전망을 내놨지만 결국에 가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뭐 주춤한 상황에서 계속적인 전세가 하락 양상이 진행이 되는 건 아니 전세 물량 없어도 수요가 전세 물량보다 더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기보다는 다세대 주택 월세로 선택지를 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피스텔이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전세 보증금 되돌려줘야 하는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전세를 월세로 돌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 목돈 다 따글따글 긁어가지고 세입자에게 줘야 되는데 전세가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버리면 역전세 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에서 월세 가격이 뭐 급등해서 뭐 무주택자들이 굉장한 어떤 고통을 겪을 거다라는 전망은 이 엉터리 전망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전세금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 주인들, 집주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자금 사정이 좀 괜찮은 사람이야 집주인이야 전세에서 월세로 돌려가지고 뭔가 자금 회전을 꾀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집주인들은 죄다 지금 역전세 엄청난 지금 리스크가 지금 눈앞에 당면한 문제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 시장도 상당히 좀 어려운 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가 6주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매수 심리의 위축 그래프상으로 뭐 뚜렷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결론은 거래 절벽 속에 선택적 반등만 있다. 그러니까 일부 현금 부자나 선수들 투기적 수요가 뭐 똘똘한 한 채라고 해당하는 아파트 하나씩을 이렇게 잡아채는데 이게 신고가 최고가를 찍는 거고 나머지는 하반기 관망세 속에서 계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동요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우 뭐 규제가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좀 집값이 오르네 마네 뭐 이런 어떤 소리들에 헷갈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아파트 상승 거래 뭐 확실하게 지금 파란색 부분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추이를 보기만 해도 확실하게 8월 중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은 엄청난 하락세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소형 평수, 평촌에서 나오는 줍줍 같은 곳, 3억대, 4억대, 4억대 이상, 뭐 5, 6억대 이하까지만 딱 그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그 이상 분양가가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로 딱 정해 놓으시고 구축이 어느 정도 그 이하로 내려온다면 타이밍을 잘 잡으시고요. 분양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나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혹은 뭐 줍줍이나 좀 잘 생각하시면서 이모저모 좀 살피신다면 절대로 이 부동산 혼조세 속에서 뭐 벼락거지 된다라는 뭐 엄청난 위화감 섞인 말들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깨트려 버리고 가장 좋은 선택지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확실하게 지금 상황은 소형 평수 그리고 거래가에서는 5억대 밑으로 그리고 평수도 지금 줄고 있죠.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평촌 쪽에서 나온 3, 4억대 아파트도 좀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계속적인 집값 하방 압력 뭐 거세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게 뭐 몇몇에서 나오는 거래가 신고가가 다시 집값을 들어올릴 거라는 전망은 보기 좋게 하반기로 갈수록 깨질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톡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